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ICP OES와 MS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유도 결합 플라스마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활용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도 결합 플라스마란 유도 결합을 통하여 형성된 고온의 플라스마를 뜻합니다. 이러한 고온의 플라스마는 액체 시료를 최종적으로 이온화 단계로 만듭니다. 이온화된 시료는 광방출 분광기 또는 질량 분석기를 통하여 시료 내 원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의 교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도 결합 플라스마의 활용 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결합 플라스마는 여러 원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서 재료, 화학, 독성, 환경, 식품, 의약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시료 내 원소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마는 이온화된 기체로서 물질의 제사 상태로 원자핵과 자유전자가 따로 떠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플라스마는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번개, 오로라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물질인 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은 고체 상태이며 얼음에 열을 가하면 액체 상태의 물이 되며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증발되어 수증기 즉 기체가 됩니다. 기체의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열과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상태를 이온화라고 합니다.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는 이온화 현상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이루며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물질의 상태는 화합물이 매우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안정한 상태를 깨트릴 수 있는 특정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플라스마의 불안정하고 높은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화학적 반응이나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마 중에서 크게 고온 플라스마와 저온 플라스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온의 플라스마는 핵융합 반응으로 미래의 에너지 연구에 활용되며 저온의 플라스마는 고온의 플라스마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낮은 약 수만 도의 온도에서도 물리 화학 반응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전자 소재 제조, 대기오염, 정화장치 등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르곤가스의 경우 1ml에서 100토르 사이의 압력에서는 1cm당 100V 이상의 전개만 있어도 플라스마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온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 또는 분자가 이온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장에 의하여 가속된 자유전자나 이온의 충돌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 가지의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발입니다. 반발은 충분히 가속되지 못한 전자 또는 이온이 원자나 분자에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온화입니다. 충분히 가속된 자유전자 또는 이온이 충돌하여 새로운 하나의 이온을 생성하고 자유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와 발광입니다. 이온화 상태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원자에 가속된 자유전자 또는 이온이 충돌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최외곽 전자는 페르미 준위보다 낮은 궤도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궤도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빛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하는 빛은 원자에 따라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색을 발산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충돌 현상을 살펴보면 원자가 이온화되기 적절한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발의 경우 가속이 덜 된 상태에서의 충돌은 이온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가속된 자유전자나 이온의 충돌 확률이 낮은 경우에도 이온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이온화가 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압력과 전압이 필요합니다. 압력이 높아 내부 입자가 많아지면 평균 행정거리가 짧아지게 되며 전자가 에너지를 충분히 받기 전에 충돌로 에너지를 잃게 되어 이온화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압력이 너무 낮으면 평균 행정거리가 길어지게 되며 충돌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온화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흡수 및 방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자 내에서는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되는 양자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 합니다.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가 변화할 때 방출 또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전자가 높은 에너지 값에서 낮은 에너지 값으로 이동할 때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도는 원자 또는 원자에게 허용된 에너지 준위에 대한 모식도로서 원소의 외곽전자에 대한 에너지 준위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자 분광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원자 구조는 원자 중심의 양성자들이 원자 번호 수만큼 존재하며 양성자 주위의 주껍질에는 각각 S, P, D, F의 부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껍질에는 원자 번호 수만큼 전자들이 배열되어 있으며 일정한 원자 또는 원자액이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는 각각의 원자 또는 원자액에 따르며 불연속적인 값을 갖습니다. 이 중 에너지가 최저로 안정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빛이 어떤 물질의 표면에 닿을 때 그 물질의 표면에 일부 흡수되며 물질의 원자나 분자의 전자를 들뜨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를 여기 상태라 합니다. 여기 상태는 즉시 흡수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은 여기 상태에서 10-14승에서 10-13승초 동안 여기 상태를 유지한 다음 10-7승에서 10-8승초 내로 바닥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형광이나 인광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느리게 바닥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의 이동 과정은 원자 또는 군자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증기 상태의 원자는 원자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개의 독립원자로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원자의 전자 에너지 준위에서 1s는 핵에 가장 가까운 오비탈이며 6f는 가장 먼 오비탈입니다. 그리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각 오비탈에 좁은 에너지 간격에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간격이 좁을 경우 에너지를 흡수하여 여기 상태가 되었을 때 전자들이 쉽게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분자는 여러 개의 원자들의 집단으로 존재하며 원자와 비교하여 원자 수가 많고 원자 간 결합전자의 진동이 생기며 간단한 분자는 회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원자흑광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분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보다 간단한 몇 개의 선 스펙트럼을 방출하게 됩니다. 금속 또는 농축된 상태의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들은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띠 모양의 스펙트럼 형태를 나타냅니다. 한 분자에 의한 흡수 또는 방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랭크 상수와 각 원소의 파장값을 대입하면 흡수 또는 방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스마의 핵심은 안정적인 플라스마의 형성과 시료의 도입입니다. 분무점화 장치에 흘려주는 기체는 아르곤 기체입니다.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아르곤 기체의 주입량은 분당 10에서 20리터 정도 주입됩니다.
30분가량 기체를 충분히 주입해 준 뒤 기체의 흐름이 안정화되었으면 점화 준비를 합니다. 점화가 완료된 후 시료를 주입하여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ICP-OES 및 MS의 분석을 위한 유도결합 플라스마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CP 분석기기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프리퀀시 코일은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RF 코일에 전류를 흘려줄 때 형성되는 자기장은 코일 내부에서 서로 역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장 특성을 띠는 RF 코일에 아르곤 기체를 흘려주면 아르곤 기체 분자는 전하를 띠지 않음에 따라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라스마 기체에 작은 스파크를 주게 되면 미량의 자유 전자들이 코일 내부로 유입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극미량의 자유 전자들이 존재하지만 코일 내부에서 폭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RF 코일의 구조가 하전된 입자 간 충돌을 유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아르곤 원자를 대며 아르곤 기체를 원자나 분자의 형태가 아닌 아르곤 양이온과 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플라스마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RF 코일을 통하여 전기적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유도 결합이라 하며, 이러한 유도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플라스마를 유도 결합 플라스마라고 합니다.